오늘은 폰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왜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을 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 다른 폰과의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으로 왜 폰을 샀는가에 대해서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몇 차례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가격. 예를 들어서 공짜 폰, 또 통신사에서 주는 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 또는 통신 가입을 통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특별한 기능, 예를 들어서 화면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든가 카메라가 좋았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돼서 폰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흔히 디자인이 좋다, 컬러가 좋아서, 아니면 형태가 예뻐서 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한 주로 얘기가 있고요. 또는 유행이요. 유행이라는 건 요즘 S20 나왔죠. 남들이 들고 다니니까 나도 들고 다니고, TV에서도 나오고 광고에서도 나오니까 유행이라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이폰을 꾸준히 사용하죠. 처음에 애플에서 컴퓨터라든가 폰이라든가 이런 주변 기기를 셀링을 시작할 때 마치 애플에 관련된 프로덕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폰을 사용함으로써 그 폰을 만드는 애플의 이미지와 자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회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신뢰고 선호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폰을 사는 이유는 대부분 가격, 기능, 스타일, 소비자, 유행, 그리고 광고, 브랜드, 회사, 이러한 항목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생존을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치, 특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인데 20 플러스 20만원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 중에 가격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은 생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소비자의 유행이라든가 광고, 스타일, 이런 거는 또 자신만의 가치죠. 물론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것들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매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소비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이유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얘기한 디자인의 정의와 달리 기업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중간에는 뭐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진행됩니다. 기업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기업만의 디자이너들은 전력을 짤 때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매, 소비자의 구매 이유, 그래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전략을 짭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회사의 경영 목표는 물건을 파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디자인 조직은 그 경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디자이너는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그것을 디자인할 때 실현한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 이념의 일관성,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업 안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이 기업의 경영 목표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디자인의 활동 자체도 경영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활동이란 그 소비자에게 기업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이나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사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라면을 구매할 때 우리는 매장 안에서, 가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라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라면들 중에 하나의 라면을 사게 되죠. 그거를 이제 상품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소비해 왔기 때문에 그 라면에 대한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 라면을 폰을 사듯이 폰을 살 때 이유를 분석하듯이 라면을 사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경험에 의해서 그 라면의 맛이라든가 양, 그리고 가격, 그리고 뭐 패키지 같은 스타일, 포장이라든가, 그리고 광고, 그리고 그 브랜드, 그리고 회사입니다. 브랜드와 회사의 차이는 신라면과 농심 뭐 이런 관계겠죠.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신라면을 만드는 거죠. 맞나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영활동은 소비자가 이런 맛, 양, 가격, 스타일, 광고, 브랜드, 회사 이런 것들의 모든 정보를 회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컨텐츠,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돼서 그것을 구매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활동이죠. 그걸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즉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경영활동이고, 이러한 경영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념 체계라고 합니다. 경영이념이란 기업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철학, 그리고 그
그 오너, 경영자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념 체계입니다. 경영이념을 만든 것은 경영활동을 잘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이유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활동이고, 그 경영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념의 체계다라는 거죠. 그 체계를 만드는 건 회사를 만들 때 회사를 만드는 이슈,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철학, 그리고 경영자의 목표 설정, 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마츠시다라는 기업의 회장 고노스케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분의 특징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전거 가게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평생 동안 일본의 제일 큰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마츠시다는 한국에 있어서 삼성 같은 회사죠.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기업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데, 그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 땐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들 때 제품 안에는 혼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혼이 들어가야만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그 어떤 전달,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마츠시다의 기업 이념과 제품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제가 이야기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장학 퀴즈, 제가 학교 다닐 때 장학 퀴즈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SK죠 지금. 장학 사업을 계속하고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제공하고 이런 활동을 했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교육비를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장학 사업을 하는 좋은 회사다 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바카스를 만드는 회사죠. 바카스 같은 경우는 버스 운전사에게, 또 동네에 일하시는 할머니한테, 에어컨 끄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바카스를 하나 주면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고 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카스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랑 늘 같이 하는 친구 같은 존재고, 같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만들면 그 회사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우리의 스타일을 잘 대변해,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이슈를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품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살 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죠. 그것이 일종의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라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라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기업에서 그 경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그 전달받은 이미지입니다. 기업의 홍보, 광고, 사회사업 같은 거에 대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라면을 먹어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얻은 경험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보통 제품 이미지 하면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보통 제품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폰을 사는 이유를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그 회사의 이미지, 기업 이미지, 경영형 이념이죠. 그리고 브랜드라는 건 뭐 농심과 신라면의 차이, 애니콜과 삼성의 차이 이런 거죠. 마케팅 포지셔닝은 가격,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유행, 또 소비자의 요구,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또는 광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기술, 뭐 폰의 경우는 화면의 크기 또는 뭐 와이파이가 잘 된다, 뭐 캡처 기능이나 뭐 편집 기능이 잘 된다, 뭐 이런 거겠고, 마지막으로 스타일, 이제 그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그림의 좌측을 보시면은요, 보통 대기업의 같은 경우는 경영이념, 브랜드, 마케팅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폰과 중국의 폰이 있다고 그런다면, 중국제 폰이 있다고 그런다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걸 더 비싸게 주고 사겠습니까? 당연히 삼성 거를 더 주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폰이 100만원이고 중국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은 삼성폰을 사겠죠. 이것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그 브랜드, 그리고 고가의 마케팅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3가지를 주로 여기죠.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유행이나 요구, 그리고 기술, 디자인.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가 필요로 한 거를 잘 찾아서 그거에 딱 맞는 기능을 주고 스타일링을 잘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이리버라는 그 mp3를 파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매출 한 2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중견 기업에 들어갑니다. 대기업은 안 되고. 그런 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땐 그냥 벤처기업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러분 그 CD가 들어가는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어요. 불편하죠. 그걸 딱 보고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손가락 2개만한 기계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훨씬 좋은 음질과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고 멋진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획기적인 매출을 증대했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소비자가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적으로 음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을 좋게 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일본의 닛산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혼다나 저기 도요다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 회사가 세계화 전략을 짜면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할 때 하나의 전략을 짰는데 북미에 R&D 센터를 만듭니다. 이 R&D가 뭐냐면 리서치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 리서치가 뭐냐면 그 미국 사람들이 북미 사람들이 그 차를 바꾸는 시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을 간다던가 아니면 세컨카를 구입한다던가 이럴 때 필요한 스펙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대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매출이 증대했어요. 닛산이나 혼다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런 매출을 올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닛산 자동차라는 회사는 대기업이지만 경쟁사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떨어졌는데 결국 소비자의 요구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금성사의 냉장고인데요. 뭐냐면 금성사라는 게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사용한 경험에 대한 설명인데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옛날에 금성사의 전신이 골드스타였는데 그 냉장고를 처음 사보고 평생을 쓰시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가 결혼할 때 그 냉장고를 또 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결혼할 때 또 이 LG 냉장고를 사주시겠죠, 어머님이. 이런 것들이 대를 잇는 어떤 충성 집단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벤처기업이나 극소형 기업의 경우 이제 소비자의 유행이나 요구사항,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스타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 2개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정통적인 기술과 그리고 최소한의 그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건데요. 사례 기업으로는 일본의 테오리라는 회사입니다. 테오리라는 회사는 뭐냐면 일본의 죽순이라는 게 뭐냐면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많이 나는 마을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그 대나무를 이용한 공방, 공예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라기보다는 집단 마을, 그러니까 각 호마다 공방을 하고 그 공방을 한 20개 정도를 묶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 거죠. 마을 공동체 회사를.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일본에서도 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 정부에서 그 디자인 비용 같은 거를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디자인 진흥원 같은 데서,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똑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통적인 공예 마을과 도시의 디자인 대학의 연구소가 조인을 해서 이 전통적인 기술과 스타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 진심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제품 철학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사람들은 대나무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그 아주 극소형 기업이지만 단순한 기술과 디자인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그런 사례입니다. 그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그 소비자의 요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mp3 만든 사례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거냐면 그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유통 과정, 그리고 만들고 유통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것이 요즘은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주도권을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 이런 거죠. 뭐 지금같이 이런 시기에 만약에 그 소비자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마스크겠죠. 마스크를 미리 예측해서 만들 수 있었다면 굉장히 굿 비즈니스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사례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스키 수업이나 스키 동호회 같은 데를 들어가서 이제 스키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처음 스키장에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달겠죠. 뭐 가격이 어느 정도고 뭐 트렌드하지는 않지만 신뢰성, 견고한 그런 제품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많은 그 판매 회사, 제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를 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냐를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것이 어떤 디자인 비즈니스에서도 리서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